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와 그 섹터에서 수혜받을 종목들 세 가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과 차트 분석, 그리고 타점까지도 공유해드릴 예정이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지금 시장의 대장 종목까지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 되는 정보 전부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라면 끓이실 때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면을 몇 분 삶아야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안다라고 해서 같은 맛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똑같은 레시피를 줘도 누구는 맛있게 끓이고 누구는 망치죠. 지금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딱 그런 게 있습니다. 레시피는 다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딱 두 회사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부품이에요. 그게 바로 MSCC입니다. 오늘 무라타가 일본 시장에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기도 국내에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나온 기사 제목 하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MSCC 탑재량 632% 폭증, 제2 메모리 반도체 조짐, 삼성전기 미소라는 기사인데요. 자, 632% 이게 어느 정도냐? 작년에 100개가 필요했던 부품이 올해는 632개가 필요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 전 세계에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어디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MSCC가 뭔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걸 전자기기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서버도,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도 작동을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고성능 반도체에 쓰이는 AI 서버나 자율주행 차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MLCC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쌀이라는 비유가 딱 맞아요. 자, 밥을 안 지으면 어떤 요리도 시작이 안 되잖아요. MLCC도 마찬가지로 이게 없으면 어떤 전자기기도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중요한 부품이면 너도 나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중국 업체들도 자본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무라타와 삼성전기 이 두 회사만 고사양 MLCC를 만들 수 있는지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MLCC를 만드는 과정을 업계에서는 소재, 공정, 설비의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재입니다. MLCC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세라믹 분말과 그리고 액체를 섞어서 슬러리라는 반죽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슬러리에 들어가는 세라믹 입자 크기가 나노 단위예요. 머리카락 두께의 수천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나노 입자를 얼마나 균일하게 분산시키느냐, 그게 품질을 결정하는데 이 배합 비율과 분산 기술이 회사마다 다르고 이걸 흔히 비밀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코카콜라가 본사에서 만든 원액을 전 세계 공장으로 보내는 것처럼 삼성전기도 부산 사업장에서 핵심 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냅니다. 이 원액 제조 기술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는 한 다른 회사가 똑같이 따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공정입니다. 이 슬러리를 아주 얇은 세라믹 시트로 만들고 그 위에 전극을 인쇄한 다음 그 시트를 수백 장 쌓아 올립니다. 고용량 MLCC일수록 이 적층 횟수가 늘어나는데 한 장이라도 정렬이 틀어지거나 두께가 미세하게 어긋나면 불량이 되죠. 그리고 이걸 다 쌓은 다음에 고온에서 굽는 소성 공정을 거치는데 이 굽는 온도와 시간을 잘못 맞추면 안에 있는 세라믹 층과 전극이 갈라지거나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의 공정 하나하나가 전부 정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비입니다. 이 모든 공장을 자동으로 돌리는 장비 자체도 회사마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중재에서 장비를 사다가 설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수십 년간 자체적으로 개량해온 전용 설비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밀 레시피 같은 소재, 수백 단계 정밀한 공정, 그리고 자체 개발한 설비, 이 삼위일체를 다 갖춘 회사, 전 세계의 무라타와 삼성전기 이 두 곳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이오 유덴 같은 다른 일본 회사들도 시도는 하고 있지만 고사양 제품에서는 이 두 회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라타가 최근에 세계 최대 용량을 구현한 자동차용 MLCC 신제품 7종을 내놓으면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데 그 뒤에는 독보적인 소재, 내재화 기술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은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무라타는 자체 세라믹 재료와 미세화 공정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소재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기술이 좋다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기술 격차가 지금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라는 시장조사 기관이 방금 분석을 냈는데요. 2026년 2분기 MLCC 시장이 AI 인프라 중심의 강한 수요와 일반 소비자용 수요 부진이 공존하는 구도로 재편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핵심 숫자가 나와요. 주요 MLCC 공급사들의 가동률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올랐는데 일본과 한국 제조사들이 일반 소비자용 라인을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면서 업계 전체 수주잔고 대비 매출 비율이 3월에 0.89에서 4월 0.92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라타와 삼성전기, 다이오 유덴 같은 선도 업체들은 이 비율을 꾸준히 1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1 이상이 유지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들어오는 주문이 너무 많아서 출하하는 양보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렌드포스는 2026년 3분기 후반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주도하는 주문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고부가 MLCC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면서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무라타 그리고 삼성전기만 만들 수 있는 고사양 MLCC가 주문에 밀려 있고 이게 하반기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신고가 랠리가 그냥 분위기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수급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MLCC가 632% 폭증하는 이 현상이 사실 혼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MLCC가 632%나 더 필요해진 이유가 뭐였어요? AMD가 AI 칩 플랫폼을 만들면서 보드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구성을 전부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드 위에 MLCC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드의 진짜 주인공은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HBM입니다. MLCC는 그 메모리와 GPU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조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MLCC가 폭증하고 있다는 건 그 옆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똑같이 폭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오늘 정말 중요한 뉴스가 2개 더 나왔어요. 첫 번째는 메모리 계약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6년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 3곳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3곳 누구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188% 급증, 6월 20일까지 수출액 역대 최대라는 속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188%나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뉴스를 MLCC 이야기랑 같이 놓고 보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MLCC가 폭증하는 이유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AI 서버 보드 수요가 전체적으로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MLCC 얘기를 하다가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는 게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수요를 맞추려고 공장을 더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D램 설비 투자가 작년에 42% 늘었고요. 올해도 21%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BM 증설과 차세대 공정으로의 전환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BNK 투자증권이 이런 분석을 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덕분에 메모리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유례 없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덕분에 국내 소부장도 낙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규모가 올해 4,1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그중 D램만 따로 보면 106%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MLCC가 오르는 이유에 있어서 같이 보면 더 좋은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메모리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입니다. MLCC가 632% 폭증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은 이유로 이 장비 회사들도 지금 같이 바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울 반도체입니다. 이 회사가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반도체 장비 회사가 아니라 MLCC 후공정 장비까지 같이 만드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밝혔는데요. AI 전장용 MLCC 후공정 장비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MLCC 이야기와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 이야기가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LCC 수요가 폭발하면 한울 반도체 MLCC 후공정 장비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동시에 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 반도체 장비 쪽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 회사가 잡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관계회사 JKM과 이사를 통해 반도체 소재 및 AI 반도체 분야 신성장 동력도 추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회사가 밝혔어요. 본업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울 반도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때 골조만 이렇게 세운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배관도 깔아야 하고 전기도 넣어야 하고 마감도 해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도 똑같아요. 웨이퍼라는 얇은 원판 위에 회로를 새기는데 이 과정이 한 단계가 아니라 수백 단계를 거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웨이퍼를 깨끗하게 만드는 세정 공정입니다. 먼지 하나만 묻어도 반도체가 통째로 불량이 나기 때문에 매 공정마다 세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각 공정인데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식각을 하고 나면요. 표면에 찌꺼기가 남아요.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공정이 또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열처리 공정입니다. 반도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고 전기적 특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 고압, 고온 환경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가 전부 다른 회사 제품입니다. 세정은 세정 전문회사, 식각 찌꺼기 제거는 그 분야 전문회사, 열처리는 또 다른 전문회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오면 이 모든 단계의 장비 회사들이 동시에 발주를 받습니다. 한 회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공장 단계별로 여러 회사가 함께 수혜를 보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공정, 세정, 식각, 열처리 중에서 요즘 특히 더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열처리예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점점 더 미세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그리고 칩을 여러 층으로 쌓는 패키징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도체 내부에 있는 결함을 잡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압 환경에서 수소가스로 열처리를 하는 기술, 그러니까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공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공정을 거치면 반도체 내부의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수율이 올라가고 전기적 특성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지금 막 커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기존에는 HPSP라는 회사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회사들도 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회사가 들어가서 첫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건 그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예스티입니다. 예스티는 원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를 같이 만들어 온 회사인데 올해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있어요. 낸드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한 대씩 HPA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대씩이라는 표현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반도체 회사들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한 번에 대량으로 사지 않습니다. 먼저 한 대를 들여놓고 그 장비가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불량률이 낮은지를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검증을 해요. 이 검증을 통과하면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추가 발주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스티가 한 대씩 공급을 한다라는 건 앞으로 본격 양산 발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이 레퍼런스 이거를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검증된 레퍼런스가 생기면 다른 고객사들도 더 쉽게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있어요. HBM 장비 부분에서 국내 양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동시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HBM이 뭐냐면 AI 서버에서 GPU 옆에 붙어있는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고성능 메모리인데 이 HBM을 만들 때도 정밀한 열처리와 검사 공정이 필요합니다. HBM4라는 차세대 제품을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양쪽 회사 모두 더 좋은 장비를 더 많이 들여놓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EST 장비가 채택되는 구간이 더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적도 이미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4.1%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37.6%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이 이 매출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고부가가치 장비는 일반 장비보다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에서 이런 고마진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수록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훨씬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0.1%나 개선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한 고객에서만 의존하고 어떤 회사는 여러 고객사에 동시에 납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라는 게 항상 일정한 속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에서는 삼성이 먼저 투자를 늘리고 SK하이닉스는 주춤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회사가 삼성전자 한 곳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이는 시기에는 그 장비 회사 매출도 같이 흔들립니다. 반면 여러 고객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는 한쪽이 주춤해도 다른 쪽에서 메워지기 때문에 매출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 PSK입니다. PSK가 만드는 게 드라이 스트립 장비예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포토레지스트라는 감과객을 바르고 빛으로 패턴을 새긴 다음 노광이나 식각 공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면 표면에 다 쓴 이 감, 광, 액, 이 찌꺼기가 남아요. 이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에서 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 찌꺼기를 태워서 제거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드라이 스트립 장비예요. 그래서 이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 42%로 세계 1위가 PSK입니다. 그런데 PSK가 특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고객사 다변화에 있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국내 양대 메모리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텔까지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낸드, 파운드리까지 응용처가 다양해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라면 어디든 PSK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회사의 투자 계획이 바뀌어도 다른 고객사 수요가 메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목표 주가를 88% 이렇게 크게 상향을 하게 되면서 전 공정 커버리지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88%라는 게 거의 2배 가까운 상향인데 그만큼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될 거라는 확신이 깔려있다는 뜻이에요. 올해 매출 추정치를 6,129억 원으로 영업이익 추정치를 1,220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그 이후로 메모리 업계의 증설과 전환 투자 확대가 장비 수요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D램 설비 투자가 작년에 42%, 올해 21% 더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 투자가 늘어날수록 웨이퍼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회로를 생기는 공정도 더 많이 돌아가고 그러면 그 뒤에 남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도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 시장 1위가 PSK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 MLCC는 소재, 공정, 그리고 설비라는 삼위일체가 기술이 전부 맞아야 만들 수 있는 부품인데 그 비밀 레시피를 가진 회사가 전 세계 무라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수주잔고 2 대비 매출 비율이 1을 넘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있고 하반기 가격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MLCC가 폭증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은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있고 수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이 보드 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메모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들이 바빠지고 그 공장을 채우는 장비 회사들도 같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MLCC 후공정 장비까지 만드는 한울반도체, MCBM 장비 채택이 확대되는 EST, 고객사가 가장 다변화된 PSK까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MLCC 하나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같이 봐야 진짜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한울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다시피 MLCC 관련 모멘텀이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난 연인, 2연상, 3연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MLCC 관련해서 2연상, 3연상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있죠.
MLCC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삼성전기 종목도 지금 이 종목이 급등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고점까지 어느 정도 올랐나 살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700%, 약 8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죠? 사막 콘덴서. 이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MLCC 관련해서 오르기 한 시점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400% 넘게, 즉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반도체는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더욱 증명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죠. 보시다시피 3연상을 기록했는데 개인이 팔았고 외인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상한가는 누가 만든 거다? 외인이 만든 거다. 외인이 지금 이 가격에도 매수했기 때문에 이후에 개미턱이 약간 나와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직전에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 타점만 잘 잡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었죠. EST. 이 EST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거래량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중간중간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만 보통 들어왔던 거래량의 2배 아니면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거래량은 평소 들어왔던 거에 비해 얼마나 들어왔어요? 대충 계산만 해도 6배, 7배가량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천장 맞고 내려온 캔들로 완성이 됐죠. 이 말 뜻은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급등이 나오자 매도를 던지기 시작했고 그걸 이때다 싶어서 외인과 기관, 즉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때 거래량 터지고 이후에 거래량 줄어들었지만 하방은 버텨주고 있죠. 이게 정말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의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인이 흡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지금 자리가 정말 기회다. 오히려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도 이렇게 분석하는데 타점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한 종목만 더 보고 이 PSK 이 종목만 보고 타점까지로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PSK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역시나 고객사를 정말 많이 두고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인텔. 그만큼 어떤 고객사에게 납품을 하더라도 수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이 세 기업들 전부 설비 투자 늘리고 있죠. 이 세 기업들 전부 세 방향에서 수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아직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좀 급하게 급등 났을 때 거래량 동반했지만 이후에 하방을 역시나 버텨줬죠. 근데 이때 시장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저번 주 시장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을 버텨줬다라는 건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하고 지금 고점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세력들이 고작 이거 먹자고 수백억 원 태우면서 이 종목 매수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종목들 매수 타점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장 종목을 지금 말씀드려보고 합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올해 초부터 AI 관련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상향을 시작한 종목으로 현재는 고점 이후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밑에 보시면 외인과 기관들의 보유 물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개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그걸 외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근데 주가는 하락했다. 매도 물량을 던진 이 세력들이 별로 없고 개인들이 쫄아가지고 패닉 매도한 거를 오히려 세력들이 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게다가 MACD, RSI, DMI 이 세 개의 지표가 동시에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급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이 크게 나와주면서 현재 자리가 지난 매물대에 있던 저점 자리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회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증권가 레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언급된 적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는데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30초 정도만 작성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간단하게 진행하는 거니까 한 번씩들 참여하셔서
대장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온 종목들로 실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운영하는 방으로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속보나 뉴스를 재료들을 바로바로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미리 공부해본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6월 22일 오전 9시 3분에는 제가 기가비스 종목을 소통방을 통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11%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종목 그냥 뜬금없이 보내드린 게 아니죠. 보시면 6월 18일 더 전에 영상을 통해서 기가비스 종목에 대한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 바로 공유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은 6월 20일 기가비스 종목으로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6월 19일에는 LS 일렉트릭 종목으로 8% 넘게 급등이 나와줬고요. 6월 18일에는 사막 콘덴스 종목으로 24%, 17일에는 원익 IPS 종목으로 10%,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맞춰드리고 그 종목들이 실제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왜 매수하면 떨어지지? 나는 왜 주식으로 수익을 못 벌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방에 입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일단 입장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과 내용들이 좋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실제 매수 매도에 참고하셔서 수익을 보셔도 되니까 일단 입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하는 투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괜히 고점에서 물려서 남들 다 수익 벌어가는데 혼자 손해보는 투자하지 마시고 이 방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투자하셔서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